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워낙 그 장관님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프레임워크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SK텔레콤 또 통신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커다란 프레임워크 내에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최근 들어와서 저희가 런칭한 몇 개 제품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트렌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SKT R&D 전략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한 가지 협회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지능정보산업협회입니다. 미래부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출범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홍보 차원에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ICT 트렌드에 관해서는 뭐 첫 번째 부분은 오전 시간에 워낙 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키워드들 여러 가지 트렌드에서 상승하고 있는 키워드들, 일종의 뭐 검색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랭킹이죠.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스마트카, 자율주행, IoT, AR, VR, 빅데이터 전부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그 자체로 시장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융합돼서 어울려져서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혁명 시장을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지금 빠진 게 아마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몇 개 조합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가트너의 하이퍼 차트인데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역시 그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기존의 키워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아주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제 막 그 하이프 사이클을 시작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컨텍스트 브로커닝 뭐 이런 거요. 데이터 브로키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요즘 컨버세이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I 쪽에서도 그 챗봇 때문에 원래 그렇게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컨버세이셔널 AI라는 얘기들이 크게 아주 그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나 다양한 형태의 그 딥러닝 기술들도 컨버세이셔널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메모리 기능,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단순히 그 퍼시브하기 위한 인지 위주의 그런 그 딥러닝 기술에서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의 그 딥러닝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첫 번째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이라고 얘기하는 컨버세이셔널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지금 시장이 그 챗봇, 특히 이제 챗봇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별로 만들어지고 이제 카테고리화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현재 앱 시장을 이제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나 조금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이 하나의 앱스토어, 커다란 그 챗봇 시장을 앱스토어를 형성할 거라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앱을 다운로드해서 받는 경험에서 그냥 챗봇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 형태로 뭔가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모든 인지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전기적 신호로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의 처리 과정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프로세서는 똑같기 때문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일부 단순한 키워드 몇 개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 가능한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만 갈 길은 좀 멉니다. 브레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뉴로사이언티스틱 관점에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AI의 랜드스케이프에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돈과 사람과 시장이 몰려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왼쪽에 그 카테고리별로, AI 분야의 카테고리별로 진입하고 있는 그 주로 이제 스타트업 중심인데
이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몇 개 대표 기업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1년 전만 해도 15년 1월이죠. 작년 초죠. 작년 초에 633개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1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올 3월 기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한 500개쯤 될 것 같아요. 633개에서 스타트업이 무려 1000개 이상으로 뛰어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돈과 사람과 또 시장 또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 미디어의 어텐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오른쪽 차트로 분석해 보면 머신러닝 응용, 뭐 자연어 처리 이런 쪽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펀딩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머신러닝은 그래도 굉장히 제너럴 퍼포즈고 알고리즘도 무지하게 많고 기존의 통계적 방식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딥러닝 방식이 추가되기, 그러니까 좀 더 그쪽 파워가 세지긴 했지만 그래도 머신러닝이라는 건 워낙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하고 응용 분야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응용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래도 돈과 사람과 기술이 제일 많이 투자가 있는 거고요. 음성인식 플러스 자연어 이렇게 둘이 합쳐서 얘기를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둘이 떨어뜨려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음성인식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사운드 가지고 하는 스피치 형태를 이런 거고, 자연어는 그게 사운드든 아니면 뭐 이 다이얼로그 형태의 그 컨버세이셔널이든 아니면은 그 우리가 웹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웹 페이지죠, 텍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자연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해서 지식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인텐션을 언더스탠드 한다든지 물어보는 퀘스천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스피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STT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완결형 사이클을 구성하는 음성과 관련된 쪽인데, 그쪽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인간이라기보다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센서 기반으로 해서 인풋을 받아들이는 쪽이죠. 스피치가 됐든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웹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대화형 형태의 인공지능도 있고, 아니면은 QA라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뭐 사진을 주면 사진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구슬로 컴퓨터가 그런 것들, 챗봇 같은 거, 앱 메신저, 이 부분이 많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감각 센싱하는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인공지능 기술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뭐 소위 말하는 음향 모델, 뭐 언어 모델 이런 거 할 때도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할 때는 특별히 또 가장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약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억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메모리 기능이 결부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 딥마인드 쪽에서도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 꽤 핫한 영역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 정보나 아니면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그걸 지식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쉽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쿼리에 의해서 리트리버리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단순 팩토이드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앰비규어티하고 지식 간에도 이 그래프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이게 아주 명쾌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그 지식 간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이게 말로 얘기를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목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인터페이스 형태의 그 제스처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표현 능력에 레졸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클로닝을 해서 컴퓨터에서 가져다 놓으려면 언어 이상의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할 거 없이 앞에다가 그냥 컴퓨테이셔널 자가 일단 붙이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게 뭐 새로운 그 도메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뭐 꼭 그 옛날에 클라우드에서 뭐 그 IaaS, 파스, 사스 하듯이 앞에다가 알파벳 하나나 두 개를 붙여놓고 애저 서비스로 딱 만들어 놓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knowledge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앞에다가 이렇게 computational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주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수학적 프로세싱, 즉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컴퓨테이셔널 뭐 로지스틱스, 컴퓨테이셔널 뭐 하여튼 컴퓨테이셔널로 뭘 붙이면은 뭐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 열심히 하는 데가 아시다시피 그 애플 시리에서 썼던 그 울프램 알파라는 컴퓨테이셔널 널리지 부분인데, 굉장히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쿼리를 했을 때 리즈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가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스트래티자이징을 하는 거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거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설, 설정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작문 그림이라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영역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리즈닝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이 컴퓨터에서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렇게 그 로보틱스 같은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들, 클로즈 루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액션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제 시리나 에코 같은 경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앤서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앤서링 앤 액션. 근데 앤서링은 그래도 좀 캐주얼한데 액션이 들어간 거 굉장히 어렵죠. 로봇 자율주행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니까 이게 그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과 릴라이빌리티를 요구를 합니다. 발전 방향은 이제 인테그레이터와 어드바이저, B2C, B2B, 그 다음에 전문가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게 그 패널이 있기 때문에 패널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쪽 AI 발전 방향은 퍼스널, 소셜, 엑스퍼트, 유니버설 방향으로 진화 발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뭐 오전에 뭐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AI 비전 전략인데요.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신 네트워크이 인텔리전트화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커넥티비티 레이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빅데이터 레이어가 저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IoT라고 썼지만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그런 knowledge base retrieval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4개 층으로 적어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쪽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의 위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방식은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한쪽은 커스터머 페이싱 쪽인데, 그쪽은 크게 보면 휴먼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휴먼 인터랙션이에요. 인터페이스 앤 인터랙션, INI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음성, 이미지, NLU, 비디오 뭐 이런 거고, 실제로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뭐 다양한 뭐 미디어 개인화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 B2B로 얘기하면 콜센터, 그다음에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통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를 통한 서비스들, 그게 이제 누구라든지 뭐 사이버 에이전트,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이 되겠죠. B2B 쪽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각종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가 출시가 됐고요.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9월에 출시됐으니까 9, 10, 11, 12 이제 거의 얼추 4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백엔드가 충분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일단 런칭을 했어요. 요즘 그런 게 추세라서 일단 런칭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객과 함께 뭐 프로슈머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프로슈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계속 나아질 겁니다.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거고요. 내후년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코시스템을 최근에 열심히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공모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주식회사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피드백과 그 참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예, 이게 그 지능정보연구원하고는 달라요. 지능정보연구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별도 조직이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산업협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저희가 최근에 그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 기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산업체 간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만든 그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좀 더 그걸 리얼라이즈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폴리시에 대한 제언, 그 다음에 대외 협력 홍보, 글로벌, 특히 글로벌 쪽에 제가 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은 기술이 되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해봐야 별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글로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아직 갭은 있지만 충분히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R&D를 할 때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 R&D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그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이 단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워낙 그 장관님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프레임워크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SK텔레콤 또 통신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커다란 프레임워크 내에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최근 들어와서 저희가 런칭한 뭐 몇 개 제품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트렌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SKT R&D 전략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한 가지 협회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지능정보산업협회입니다. 미래부 스폰서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출범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 홍보 차원에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ICT 트렌드에 관해서는 뭐 첫 번째 부분은 오전 시간에 워낙 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키워드들 여러 가지 트렌드에서 상승하고 있는 키워드들, 일종의 뭐 검색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랭킹이죠.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스마트카, 자율주행, IoT, AR, VR, 빅데이터 전부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그 자체로 시장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융합돼서 어울려져서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혁명 시장을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지금 빠진 게 아마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몇 개 조합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가트너의 하이퍼 차트인데,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역시 그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기존의 키워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아주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제 막 그 하이프 사이클을 시작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컨텍스트 브로커닝 뭐 이런 거요, 데이터 브로커, 데이터 브로키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요즘 컨버세이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I 쪽에서도 그 챗봇 때문에 원래 그렇게 출발이 된 것 같은데, 컨버세이셔널 AI라는 얘기들이 크게 아주 그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나 다양한 형태의 그 딥러닝 기술들도 컨버세이셔널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메모리 기능,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단순히 그 perceive하기 위한 인지 위주의 그런 그 딥러닝 기술에서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의
그 딥러닝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첫 번째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이라고 얘기하는 봇, 컨버세이셔널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뭐 지금 봇 시장이 그 챗봇, 특히 이제 챗봇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별로 만들어지고 이제 카테고리화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현재 앱 시장을 이제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나 조금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이 하나의 앱스토어, 커다란 그 챗봇 시장을, 앱스토어를 형성할 거라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앱을 다운로드해서 받는 경험에서 그냥 챗봇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 형태로 뭔가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겠죠. 그다음에 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모든 인지 신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전기적 신호로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의 처리 과정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프로세서는 똑같기 때문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일부 단순한 키워드 몇 개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 가능한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만 갈 길은 좀 멉니다. 브레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뉴로 사이언티스틱 관점에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AI의 랜드스케이프에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돈과 사람과 시장이 몰려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왼쪽에 그 카테고리별로, AI 분야의 카테고리별로 진입하고 있는 그 주로 이제 스타트업 중심인데, 이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 그려져 있는 게 몇 개 대표 기업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1년 전만 해도 15년 1월이죠. 작년 초죠. 작년 초에 633개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1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올 3월 기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한 1,500개쯤 될 것 같아요. 633개에서 스타트업이 무려 1,000개 이상으로 뛰어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돈과 사람과 또 시장, 또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 미디어의 어텐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오른쪽 차트로 분석해 보면 머신러닝 응용, 뭐 자연어 처리 이런 쪽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펀딩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머신러닝은 그래도 굉장히 제너럴 퍼포스고 알고리즘도 무지하게 많고 기존의 통계적 방식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딥러닝 방식이 추가되기, 그러니까 좀 더 그쪽 파워가 세지긴 했지만 그래도 머신러닝이라는 건 워낙 광범위한 영역에 해당하고 응용 분야,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응용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래도 돈과 사람과 기술이 제일 많이 투자가 있는 거고요. 음성인식 플러스 자연어, 이렇게 둘이 합쳐서 얘기를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둘이 떨어뜨려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음성인식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사운드 가지고 하는 스피치 형태를 이런 거고, 자연어는 그게 사운드든 아니면 뭐 이 다이얼로그 형태의 그 컨버세이셔널이든 아니면은 그 우리가 웹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웹 페이지죠, 텍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자연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해서 지식을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인텐션을 언더스탠드 한다든지 물어보는 퀘스천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스피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STT,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완결형 사이클을 구성하는 음성과 관련된 쪽인데, 그쪽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 인간이라기보다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센서 기반으로 해서 인풋을 받아들이는 쪽이죠. 스피치가 됐든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웹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가 즉각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대화형 형태의 인공지능도 있고, 아니면은 QA라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뭐 사진을 주면 사진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구슬로 컴퓨터가 그런 것들, 챗봇 같은 거, 앱 메신저, 이 부분이 많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감각 센싱하는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인공지능 기술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뭐 소위 말하는 음향 모델, 뭐 언어 모델 이런 거 할 때도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할 때는 특별히 또 가장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약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억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메모리
메모리 기능이 결부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딥마인드 쪽에서도 이제 발표를 많이 하고 꽤 핫한 영역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 정보나 아니면은 정보들을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그걸 지식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쉽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쿼리에 의해서 리트리버리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단순 팩토이드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앰비규어티하고 지식 간에도 이 그래프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이게 아주 명쾌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지식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이게 말로 얘기를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목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인터페이스 형태의 그 제스처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표현 능력에 레졸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클로닝을 해서 컴퓨터에서 가져다 놓으려면 언어 이상의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할 거 없이 앞에다가 그냥 컴퓨테이셔널 자가 일단 붙이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새로운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꼭 옛날에 클라우드에서 뭐 IaaS, PaaS, SaaS 하듯이 앞에다가 알파벳 하나나 두 개를 붙여놓고 애저 서비스로 딱 만들어 놓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knowledge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앞에다가 이렇게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주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수학적 프로세싱, 즉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컴퓨테이셔널 로지스틱스, 컴퓨테이셔널 하여튼 컴퓨테이셔널로 뭘 붙이면은 뭐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 열심히 하는 데가 아시다시피 애플 시리에서 썼던 울프램 알파라는 컴퓨테이셔널 널리지 부분인데 굉장히 이쪽도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쿼리를 했을 때 리즈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가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스트래티자이징을 하는 거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거기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설, 설정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작곡, 장문, 그림이라는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영역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리즈닝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컴퓨터에서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렇게 로보틱스 같은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들, 클로즈 루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액션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제 시리나 에코 같은 경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앤서링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앤서링 앤 액션. 근데 앤서링은 그래도 좀 캐주얼한데 액션이 들어간 거 굉장히 어렵죠. 로봇 자율주행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니까 이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과 릴라이빌리티를 요구를 합니다. 발전 방향은 이제 인테그레이터와 어드바이저, B2C, B2B, 그 다음에 전문가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게 패널이 있기 때문에 패널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쪽의 AI 발전 방향은 퍼스널, 소셜, 엑스퍼트, 유니버설 방향으로 진화 발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오전에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AI 비전 전략인데요.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 네트워크이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커넥티비티 레이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빅데이터 레이어가 저희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IoT라고 썼지만 사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그런 knowledge base retrieval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4개 층으로 적어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쪽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방식은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한쪽은 커스터머 페이싱 쪽인데 그쪽은 크게 보면 휴먼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휴먼 인터랙션이에요. 인터페이스 앤 인터랙션 INI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음성, 이미지, NLU, 비디오 뭐 이런 거고 실제로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뭐 다양한 뭐 미디어 개인화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 B2B로 얘기하면 콜센터, 그다음에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통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를 통한 서비스들. 그게 이제 누구라든지 뭐 사이버 에이전트,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이 되겠죠. B2B 쪽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각종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가 출시가 됐고요.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9월에 출시됐으니까 9, 10, 11, 12 이제 거의 얼추 4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백엔드가 충분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일단 런칭을 했어요. 요즘 그런 게 추세라서 일단 런칭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객과 함께 뭐 프로슈머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컨티뉴어스 디벨롭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프로슈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계속 나아질 겁니다.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거고요. 내후년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코시스템을 최근에 열심히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공모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주식회사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피드백과 참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 지능정보연구원하고는 달라요. 지능정보연구원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별도 조직이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산업협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저희가 최근에 그 출범식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 기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산업체 간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만든 그 프레임워크에서 저희가 좀 더 그걸 리얼라이즈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에 대한 제언, 그 다음에 대외 협력 홍보, 글로벌, 특히 글로벌 쪽에 제가 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은 기술이 되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해봐야 별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글로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아직 갭은 있지만 충분히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R&D를 할 때도 이게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 R&D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무엇보다도 그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이 단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